시는 교육이자 도덕이고 계시이며 춤이고 대화이며 독백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춤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 어떤 대화인가요? 이 대상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독백, 어떤 독백? 이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체득한 또는 알아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얘기죠. 그래서 독백이다. 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민중의 목소리이자 선민의 언어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바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는 민중이라고 하죠. 민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는 민중의 목소리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면면, 이 세상의 왁을 그리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내지르고 있는 그 목소리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민의 언어이고 이렇게 합니다. 선민. 시인도 어떻게 되나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 구조, 대상과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동일성 이런 것들을 체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언어이고 고독한 자의 말이다. 고독한 자의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고독이라는 말을 참 잘해요. 한때는 낭만적으로 남자들이 뭐 가을만 되면 고독하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독하나니. 근데 그때 그 고독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고 이때 이 고독은 그야말로 혼자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상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립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민중들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느끼는 그 고독감이란 것은 이름 말할 수 없겠죠. 그 고독감은. 한 집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아마. 남편한테 뭔가를 이렇게 신호를 줘요. 남편한테 뭐 나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 둔한 그 남자들은요 아무리 신호를 보내줘도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벽창호라고 하잖아요. 벽창호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축적이 되면 뭐예요? 포기하고 살아요. 저 인간하고는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아예 포기하고 아예 그거 끼워주지도 않고 이제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삽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고독감인데 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해줘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챌 때 그죠? 괴롭잖아요. 결국 시편은 빔을 숨기고 있는 가면일 뿐이다. 자, 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빔. 자, 우리가 빔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소리가 나는 것은 왜 소리가 나죠? 부딪히니까 소리가, 그건 뭐 물론 그렇게 소리가 나겠지만 소리의 울림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죠?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멍. 빈 구멍에서. 목구멍에 이게 비지 않으면 소리가 돼요, 안 돼요? 소리 안 나와요. 모든 소리는 빔에서 나온다. 빔에서 나온다. 말 돼요? 모든 소리는 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빔이란 것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챈다는 것은, 알미란 것은 그 빔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 첫 줄이 나는 이상호의 빔을 본다라든가 이상호의 빔을 통해서 이상호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느티나무를 안다는 것은 느티나무의 빔을 아는 것이다. 맞나요? 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위대한 말이죠.
저 골뚜룩에 앉아서 저녁에 앉아서 씻을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죠? 느티나무를 안다는 것은 느티나무의 빔을 아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거 첫 행이에요. 와, 이거 괜찮네, 씨.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나하나의 정의를 정당화하고 또한 육화함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시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살아있고 고통받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비록 두 번째 표현을 위해서 첫 번째 표현을 버려하고 그 다음 표현을 위해서 다시 그것을 버려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첫 발견과 그 다음 그 발견 이후에 또 발견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죠? 그럼 그 첫 발견과 그 다음 발견은 그 다음 발견을 통해서 첫 발견은 버려져야 되는 거죠. 새로움이니까. 첫 발견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미 내가 인식하고 있고 구시대화된 거죠. 그 발견은. 미적 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 어떤 형태든 구조화하고 표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인만이. 자, 시적인 것이 무정령 상태의 시라면 시편은 창조물, 즉 일어선 시이다. 자, 시적인 것이 무정령의 상태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가 신흥수 선생님이 있고 호박넌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누구나 그 동네 사람들 다 봤을 겁니다. 호박넌출에 담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근데 그 호박넌출이 담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시적인 무정령으로서의 어떤 세계를 내게 와락 준 거죠. 와락 준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시적인 것이 무정령 상태의 시라면 시편은 창조물, 즉 일어선 시이다. 이렇게 나. 시편은 뭐냐? 그런 것들이 호박넌출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 어떤 순간들이 응축돼서 전부 다 하나하나 이미지화되고 조직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시편이죠. 작품이죠, 그것이. 시는 단지 시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만일 시가 어떤 내용으로도 가득 채워질 수 없는 흔치 않은 형식이라면 결국 시의 존재를 시편에서 탐색할 수밖에 없다. 시편은 단순한 문학적 형식이 아니라 시와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시편은 시를 품고 있고 시를 유도하며 시를 방출하는 언어적 유기체이다. 형식과 본질은 동일하다. 어떤 걸 보면 시보다도 평론하시는 분들 글이 네. 정말 시보다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더 멋있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들은요, 이런 어떤 총체성을 이게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에요. 출렁거리면서 오는 거죠. 감동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감동으로 밀려와서 그것을 표상화하고 작품화한 것을 시인들 자신도 몰라요. 뭔가 내한테 왔어. 근데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멋있어. 근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요.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평론가들이 하는 거야. 평론가들이. 우주의 섭리가 어떻고 해서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평론의 법칙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박넌출이 넘어가는 담벼락을 기대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이 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내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것이 맞아야 돼요. 평론가라고 아무렇게나 갖다 들이발라서 그게 어거지로 해석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걔는 이미 평론가가 아니고 그건 아부꾼이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박넌출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를 연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이에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서 네가 아냐 이 말이요. 이 생명성을 네가 아무리 시인이라고 해도 다 아냐 이 말이요. 그럼 그것을 함축적으로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미지에 얼마나 다양한 세계성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나요? 부여할 수 있나요? 이것이 시의 오묘한 힘이고 바탕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들끓게 해요. 시인들을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한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낀다면 그 동일성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사람 한 사람만이 짱이잖아요. 근데 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이가 이걸 느끼는가 하면 나는 이걸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본다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차별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독립성이고 정교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작품들은 정교하다. 분류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분류나 명명법은 표피적인 작업을 위하여는 유용한 것이지만 단순한 외관상의 질서가 아닌 좀 더 미묘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쓸모없는 도구라.